탄핵을 가면 안 되겠죠. 예, 탄핵을 계속하면 김용태 위원장은 계속 야당만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탄핵이라는 그 어떤 카드를 통해서 네. 자진 사퇴를 요구해야 되겠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예. 어차피 탄핵해봤자 기각될 건데 압박이 됩니까? 그 압박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왜냐면 국민들께서 압박이 되려면 이게 좀 카드가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탄핵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게 무서우려면 29개 중 한 명이라도 좀 탄핵이 인용이 되면 무서울 텐데 지금 이렇게 번번이 8.8패인데 이게 압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9건이 만약에 탄핵이 다 인용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 바로 탄핵을 하면 또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또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대한 사항.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질타도 받고 비판도 지금 또 받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은 안 한다? 아니 탄핵이 아니고 자진 사퇴, 책임지라는 거죠. 계속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요?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뭐 이제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그때는 또 책임을 또 강력하게 요구하겠죠. 그런데도 책임을 안 지면 탄핵은 안 한다는 거군요. 그때는 탄핵을 할 것인지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지금 사실 민주당이 눈치 본다면 당시에 이제 계엄 이후에 많은 젊은 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굉장히 민주당이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엄에 대한 책임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가 두고두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겠지만 이 계엄을 수습해야 될 책무는 여당한테도 있고 제1야당, 의회의 과반인 야당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엄 이후에 했던 상황들 보면 민주당은 국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아까 처음에 민주당 평생 야당만 하라고 했는데 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철학이 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일본 총리는 가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연락이나 어떤 그런 회담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도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거는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 DNA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서재현 부위원장께서 그 탄핵을 통한 이제 사퇴 압박 카드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과거에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탄핵 전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책임인 거예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해서 탄핵을 통과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우리 로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지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왔던 보편의 여야 간의 어떤 관행에 따른 합의의 정치였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22대 국회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29번의 줄탄핵이라든지 뭐 예산안의 삭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검찰총장의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